오늘은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나타내는 이제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제가 이걸 쓸 때는 현상 지표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계하고 기업들이 실제로 경기 사이클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행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경제 지표를 현상 지표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거 이외에 가게나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지표 중에는 심리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BSI나 CSI, 서베이를 말하는 거죠. 그 지표들은 여기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가계 기업, 그 다음에 중앙은행 뭐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지표들 중에서 놓고 보면 그게 이제 금리 지표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가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너무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단순히 현상지표라고 말하는 가게하고 기업이 스스로 뭔가 액션을 해가지고 그게 결과물로 나오는 그거에 대한 것만 몇 개 간단히 보고 그래서 이제 경기 사이클이 어느 정도 왔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볼까 해서 이것만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사이클의 끝자락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요소는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심리 지표도 이제 포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 동향에 대한 지표 역시 포함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자산 시장 가격이나 가치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투자자들이 자산시장에서 행동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종합적으로 포함을 해서 경기 사이클의 정점이나 저점을 예측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간단히 현상 지표들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처음 봐야 될 게 고용 관련된 지표인데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고용 관련된 지표에서 우리가 이제 딱 눈으로 보면 이게 실업률하고 파란색에 그다음에 밑에가 신규 실업사원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사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일정 수준까지 내려오고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고를 사실 반복합니다. 이제 차트를 잘 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정 수준 정도까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다시 들리는 현상을 보여요. 경기 사이클 확장 면에서. 최근치를 보면 이거는 이제 이런 형태고 최근치를 보면 최근 1년치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은 아직까지는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실업률이 최근에 3.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을 깬 뒤에 하락 강도가 약간 떨어지고 횡보를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고용 지표가 일정 부분은 상당히 많이 이제 경기 확정 후반부까지 밀린 것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용 지표만 보면. 그리고 근데 이제 요런 진행 과정 중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건데 이거는 그 파란색이 노동 참여율, 우리나라 경제 참여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경제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 활동에 들어와 있는 인구 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가능 인구 중에서라고 말하긴 그렇고 경제 활동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제 현재 취업이 돼 있거나 혹은 실업자라 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가 이제 신규 일자리인데 경제 활동 인구는 통상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에서 최근 추세는 뭐 장기 추세를 놓고 보면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왜냐면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 인구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일자리는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정점 부분에 가면 이렇게 좀 내려가는 빨간색입니다. 내려가는 패턴들을 보는 게 일반적인데 아직까지 일단 지난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경제 활동 인구에서 빠졌다가 다시 이제 재차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추세를 1년 추세를 놓고 보면 이 파란색의 경제 활동 참여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은 점점점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일자리는 신규 일자리 창출 강도는 줄어든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강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다는 점에서 아직 일자리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아직 끝자락에 와 있나 경기 끝자락에 그렇게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 실업률하고 신규 실업사원 청구 건수로 놓고 보면 그런데 노동 참여율하고 일자리 창출 능력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은 상당히 괜찮은 국면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이건데 이제 산업 생산하고요. 두 가지입니다. 전체하고 제조업.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동률 전체하고 제조업. 그 다음에 출하 제조업 출하거든요. 중간에 보이는 파란색, 이 하늘색, 요게 이제 출하고요. 밑에 있는 두 개가 가동률이고 위에 있는 두 개가 생산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 가면 가동률도 그렇고 출하도 그렇고 요게 생산이죠. 생산, 가동률, 출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여기는 이제 같이 올라가다 세 개가 다 올라갔는데 가동률만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다가 떨어졌고 나머지는 경기 수축 국면 직전에 생산이 떨어지고 출하는 경기 수축 국면 안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이미 2018년도 한 중반쯤 되면서부터 세계가 전부 다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보시면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다 윗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아직 활력을 띠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생산하고 그다음에 공장을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이 외부로 반출되고 공장에서 도소매 뭐 이런 쪽이나 혹은 수출이나 이런 쪽으로 다 나가겠죠. 그런 것들이 아직 활발하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아직은 괜찮게 돌고 있는 기업 측면의 이런 활동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출이거든요. 지출인데 지출은 약간 여기 이제 우측하고 좌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두 개는 우측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득이거든요. 얘는. 그래서 개인 소득,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실질 가처분 소득. 지출도 개인 지출, 면목 지출과 이제 실질 지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장기 패턴을 놓고 보면 오르락 내리락해서 이제 헷갈립니다. 예. 최근 추이를 빼고 약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렇게 한번 당겨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제 통상적으로 여기 보면 우측에 있는데 여기가 제로점이죠. 좌측은 여기 짙은 게 제로점입니다. 헷갈리는데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 실질 지출 파란색 리얼과 관련된 실질 지출은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경기 확장 국면 안에서도 여기 밑에 보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걸 반복하거든요. 이건 보기가 약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세부적으로 어렵네요. 설명드리기가 여러분들한테.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플러스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전월 대비거든요. 이건 전월 대비. 그래서 약간 헷갈린데 강도를 보는 겁니다. 최근의 트렌드. 근데 최근 여기를 보면 이렇게만 볼게요. 이렇게 당겨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을 딱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딱 보시면 글자가 나와 있죠. 그럼 맨 아래 두 개가 있습니다. 하늘색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실질 개인 지출 두 가지는 현재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그 개인 소득이나 혹은 개인 가처분 소득 명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적용하지 않은 세 가지 소득이나 가처분 소득이나 혹은 개인 지출 세 가지는 전부 다 플러스로 전월 대비 움직이고 있었는데 2월 기준 여기에 실질을 적용해 보면 실질 소비 지출, 개인 지출도 약간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왔고 가처분 소득도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 패턴을 보시면 이 위아래를 이렇게 올라내려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일단 무조건 아랫방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추세적인지는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약간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 차트를 보면 얘는 똑같은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여준 겁니다. 이건 전부 다 왼쪽 축을 쓰고 있고 장기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패턴이. 추세적으로 이제 후반부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를 보이거든요. 경기 정점에. 하지만 중반부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정확히 판단하기 좀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지출 영역이 상당히 녹록하지는 않아요. 전체 차트로 보서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다 떨어지는 게 경기 수축면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봐야 될 거는 1월달은 마이너스로 진입한 영역들이 3개나 나왔었는데 이게 2월달 들면서 하나로 줄었습니다. 실질 가처분 소득만 마이너스로 줄고 나머지 것들은 다시 플러스로 터닝했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지출 영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실질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건 맞지만 이것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야 될 그런 시각으로 현재 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투자입니다. 투자인데 하나는 정부 투자. 이게 이제 파란색은 민간 투자고요. 이 빨간색이 정부 투자거든요. 최근 투자 강도가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도 그렇고 최근은 오히려 그 정부 투자 빨간색이 정부 투자거든요. 0.3으로 그나마 낮고 민간은 0.08로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 직전에는 상당히 민간 투자가 높았는데 이게 전분기 대비 증가율을 연율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전분기 대비 증감률 생각한 다음에 그걸 4배, 지수 형태로 4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연율로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중간중간에 여기 보시면 민간 투자가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 확장 국면 안에서도 지금 현재 이 상황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는 그렇고요. 이 직전에 증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는 경기 수축, 경기 정점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민간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제 고정 투자 관련된 고정자산 투자 쪽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역시 전월 대비인데 연율로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위로 증가했죠. 마이너스 영역에 있던 것들도 다 플러스로 넘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생각보다 뭐 급격히 위축됐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는 전체고요. 얘는 그걸 세부 사항으로 민간 투자를 약간 깨본 겁니다. 고정자산 투자 영역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걸 보면 이제 소득 부분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영역이 있긴 하지만 생산을 한다거나 출하나 가동률을 돌린다거나 혹은 고용 측면을 들여다본다거나 혹은 투자 측면을 들여다봐서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모두 다 안 좋은 방향을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좀 불안해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GDP 나오라고 그래서 가끔 보여드리죠. 애틀란타 연준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매월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바로바로 반영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분기입니다. 1분기의 GDP 성장률을 예측하는 겁니다. 계속 데이터가 나오면 지표가 발표되면 그걸 반영하거든요. 근데 얘도 잘 보시면 이게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붙을 때가 있어요. 경기 확장 국면 안에서도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랫방향으로 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방향이 아래로 떨어지니까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최근 패턴을 놓고 보면 이건 이제 장기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올려놨고요. 이것도 역시 GDP 나오거든요. 얘는 좀 짧은데 최근 추세를 더 리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여기 보면 이제 날짜별로 연준에서 그러니까 애틀란타 연준에서 어떻게 지금 GDP 나오를 생각하고 있는가 측정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1월달, 2월달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전후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을 때 전후. 그때는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실질 GDP 성장률이 리얼이라고 돼 있죠. 마이너스로 예측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GDP 성장률이 윗방향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표가 발표되면서 그 예측치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심리수나 이것들이 여기 다 반영되는 상황에서 안 좋았던 게 이제 실제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다른 지표들을 넣어봤더니 실질 성장률이 플러스 1% 초반대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다는 현상 지표들 지금 보여드린 현상 지표들로 놓고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예전에 쫄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10년 마이너스 2년 그 스프레드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뭐 경기 수축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거론됐었는데 제가 10년 만에 3개월 국채 수익률이 패턴이 반대였고 그리고 이제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는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간단히 그 부분 설명드리면 2년 국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너무 민감하게 작동하면서 10년 만에서 2년 국채 수익률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최근 심리지수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죠.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것도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심리지수는 사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주요 뉴스 보도나 이런 거에. 하지만 심리가 상대적으로 약간 악화됐다고 해서 경제 현상 자체가 심리를 따라서 반드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여기 생산지수나 출하지수, 가동률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심리 지수는 왔다 갔다 하지만 경제 현상은 계속 돌아가는 방향대로 도는 그런 패턴들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인 국면에 있을 때는 심리 지표는 그냥 단지 뉴스거리일 뿐이지 실제로 경기의 방향을 틀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투자자 심리 동향이나 이런 것까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이 추세적으로 10년 국채 수익률하고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 혹은 주식에서 이탈해서 채권으로 넘어가는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 채권에 있는 금융투자 섹터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성을 회피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조정 국면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그 조정에서 쉽사리 이렇게 손이 안 나가는 것도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정 국면에서는 일정 부분 매입을 하고 반등했을 때 뭐 단타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도 장기적으로 불안하시다면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국내 지수보다는 미국 지수를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그 제로 방역이 중국 경제에 안 좋은 지금 현상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규 매집을 추가적으로 뭔가 하려면 그거는 이제 국내나 중국이 아니고 미국 지수를 매집하는 게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